안녕하세요. 닥터만 교정연구의 백만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브라켓 본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브라켓 본딩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브라켓 본딩을 할 때 알아야 할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볼 내용은요, 크게 두 단계이고요. 첫째, 본딩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브라켓 본딩을 할 때 어떤 재료들을 써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딩 준비인데요. 본딩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치면세마, 그리고 둘째로 에칭, 그리고 세 번째, 본딩 페이스트를 바르기 전에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서 본딩 페이스트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먼저 치면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치에 먼저 본딩을 하게 되니까요. 자연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연치의 치면세마는 대부분 러버 힐컵의 퍼미스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퍼미스는 이렇게 그 튜브 치약 형태로 나온 게 있고요. 혹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루 형태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튜브 형태로 나온 것에서는 불소가 포함된 게 있으니까 불소가 포함된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불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레진의 본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러버 힐컵과 퍼미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브러쉬를 갖고 있는 치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브러쉬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런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구치부에서는 이 러버 힐컵이라든가 이런 브러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형태학적으로 버칼 그루브가 이러한 그 도구로는 조금 깨끗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치석이 끼어 있어서 이런 건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치부 같은 경우에 6번이나 4번 같은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치면세마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치의 치면세마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강 내에 자연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철물을 구강 내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보철물에도 우리가 브라켓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철물은 어떻게 치면세마를 하는 것이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샌드블라스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면 처리를 깨끗하게 하면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또 표면 처리를 같이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샌드블라스트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골드 크라운에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표면이 이렇게 그 광이 없어지고 뿌옇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꼭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샌드블라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샌드블라스트를 쳐줬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이 광이 없이 뿌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 범위가 좁은 것은 오히려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넓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샌드블라스트는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아주 작은 가루를 뿌리게 되는데, 이렇게 뿌리고 나면 이 주변에 이런 많은 그 가루들이 이렇게 날리면서 침착이 됩니다. 구강 내뿐만이 아니라 이 공기 중에도 많이 이렇게 날리게 되는데요. 이 가루는 사람이 흡입하면 눈이나 이런 그 호흡기로 들어가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꼭 석션을 잘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석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체어에 누워 있는 환자분이나 술자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석션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샌드블라스트를 칠 수 있는 그 환자분은 샌드블라스트를 치면 되는데요. 가끔 샌드블라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샌드블라스트를 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파티클이 좀 큰 거, 예를 들어서 블루나 그린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바를 이용해서 좀 스크래치를 내주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철물이 치아 형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면 우리가 페이셜면을 좀 리쉐이핑해서 본딩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세마를 깨끗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에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에칭은 레진이나 골드 같은 이런 보철물이 있으면 당연히 에칭이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자연치 에나멜은 37% 혹은 35% 인산을 이용해서 에칭을 하게 되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에칭과 함께 프라이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컨디셔너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골드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에칭이라는 것이 없죠. 에칭이라는 것이 없고 앞에서 보셨듯이 샌드 블라스트를 쳐서 표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합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포셀린 같은 경우, 일반적인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는 포셀린 같은 경우에는 에칭을 할 때 불산을 이용합니다. 불산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제품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하게 됩니다. 보통 30초 혹은 1분 정도를 하게 되죠. 불산을 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만 불산을 하고 난 이후에 인산을 통해서 한 5초 정도 같이 에칭을 해주면 훨씬 더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르코니아라는 이제 이 재료 앞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골드와 메탈이 가장 본딩하기 어려운 표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면 처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 표면이 더 골드나 메탈보다 더 본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지르코니아도 골드와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샌드를 치고 혹은 필요하면 다이아몬드 바로 스크래치를 줘서 우리가 표면에 메카니컬한 본딩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 필요하면 프라이밍, 전용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본딩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면 세마를 하고 에칭까지 하고 나면 표면을 깨끗이 말려준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본딩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합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컨디셔너 그리고 메탈 프라이머 그리고 실란 프라이머인데요. 플라스틱 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재료가 레진이죠. 레진이나 혹은 아크릴릭 레진, 이런 레진 계열,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에 본딩을 해야 될 때 표면의 접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컨디셔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탈 프라이머는 골드나 혹은 메탈 메탈 크라운에 우리가 본딩을 해줘야 될 때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라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셀린을 불산으로 에칭하고 나서 우리가 본딩력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입니다. 각각의 재료가 각각의 그 표면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본딩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본딩을 할 수 있는 그 보조적인 프라이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본딩 레진 혹은 본딩 페이스트라고 하죠. 레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레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라이머를 또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표면에 바르고 나서 큐어링을 한 이후에 본딩 레진을 바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브라켓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할 때는 프라이머는 가끔 이제 그 브러쉬에다 일일이 짜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머 어플리케이션 DC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방울을 떨어뜨려 놓으면 사실 여러 개의 치아를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다만 이용을 하실 때 주의할 것이 이 프라이머는 빛을 받으면 금방 이제 그 경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정용에 이용하는 이런 그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빛만 잘 차단해주면 금방 경화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뚜껑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빛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DC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런 것은 그냥 레진, 일회용 레진 필링이나 할 때 일회용으로 단발성으로 사용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은 한번 이제
그 프라이머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한 환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환자에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한 환자 내에서도 치아가 여러 개다 보니까 한 번만으로 부족하고 여러 번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매번 짜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마이크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티슈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마이크로 브러쉬를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사이즈가 있는데 우리가 레진 필링을 할 때는 가는 마이크로 브러쉬를 많이 이용을 하지만 교정을 이용할 때는 넓은 면적에 펴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마이크로 브러쉬 중에서도 좀 큰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펴 바르기에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과정을 우리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좌측에 보면 우리가 치아 표면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샌드블라스터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레진이나 골드 메탈 혹은 포셀린, 지르코니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샌드블라스터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칭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치는 인산으로 에칭을 하게 되겠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컨디셔너를 써서 에칭과 프라이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골드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에칭이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메탈 프라이머라는 프라이머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셀린 같은 경우에는 불산을 이용해서 에칭을 하고요. 인산을 보조적으로 이용을 해주면 훨씬 더 표면이 본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딩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실란이라는 프라이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프라이머를 바르게 되는데요. 이 프라이머는 표면이 어떤 표면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는 본딩 레진의 결합력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본딩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과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좀 과정을 줄여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방법도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하나 모색되고 있는 것이 이런 셀프 에칭 어데시브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원장님들 병원에도 이런 셀프 에칭 프라이머라는 것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에칭 따로 하고 프라이머도 여러 단계에 따라서 다 나눠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본딩 프라이머를 많이 이용을 하죠. 교정에서도 이런 걸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본드에서 나와 있는 그 셀프 에칭 어데시브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과정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에칭 과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면 세마를 하고 에칭 과정 없이 바로 뉴본드 셀프 에칭 프라이머를 바른 이후에 큐어링을 하고 바로 브라켓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그 셀프 에칭 어데시브 프라이머를 이용했을 때 접착 강도가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에칭 과정을 건너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또 실험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단계를 거치는 뉴본드 프라이머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메탈 브라켓이나 세라믹 브라켓에서 15에서 20 혹은 25 메가파스칼까지의 접착 강도가 나옵니다. 근데 셀프 에칭 유본드를 이용했을 때 에칭 과정 없이 했을 때는 실험 결과에서 메탈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 11 혹은 13 혹은 14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에칭을 하고 유본드 프라이머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 이상이 나오는 우리가 접착 강도를 볼 수 있듯이 임상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접착 강도는 7메가파스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메가파스칼 이상 정도가 되면 사실상 임상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 에칭 유본드를 이용했어도 충분히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만 혹시라도 본딩을 했는데 떨어져 왔다, 브라켓이 떨어져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리본딩을 할 때는 조금 더 탈락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접착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본드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본딩을 해주는 것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임상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